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장보고 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보고 포가 무엇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해군이 장보고 3에 이어서 건조하게 될 잠수함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잠수함 보유량 기준은 18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은 한 종류의 잠수함을 각각 9척씩 건조해서 두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보고 1급도 9척을 건조했고 손원 1급도 9척을 건조했으며 장보고 3급도 최종적으로 9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 3급은 장보고 1급을 대체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장보고 4급은 손원 1급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장보고 1급도 성능 개량해서 당분간 계속 운용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장보고 3급이 장보고 1급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보고 2급인 손원 1급의 초도함인 손원 1함은 2006년에 진수되어서 2007년에 해군에 인도되어서 취역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2037년이면 손원 1급도 취역한 지 30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뜻은 결론은 장보고 4는 2037년까지는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장보고 4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참 논의 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각각의 결정 상황들이 결정되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수함이라는 건 적정 운용 연한은 20년이고 운용 한계 연한이 30년입니다. 잠수함이 일반 수상함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특히 잠수함의 수명이 30년이 넘으면 함선피로 현상으로 인해서 수중에서 침몰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절대로 30년 이상 넘겨서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잠수함도 30년 이상 운용하다가 침몰하기도 했죠. 그래서 수상함은 아무리 낡아도 잘 정비하고 수리만 하면 더 쓸 수 있지만 잠수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장보고 3 블록 3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장보고 4급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보고 3 블록 3는 결론은 미국의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거라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장보고 3는 우리 해군의 동해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면 무조건 장보고 3 시리즈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허락 여하에 따라서는 장보고 3 블록 3는 핵 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관련 기술만을 개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보고 3 블록 3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개발 중인데요. 하나는 4,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든다는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기준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장보고 3 블록 3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해군은 기본적으로 항상 두 종류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해군이 항상 두 종류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유가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을 할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동해의 평균 수심은 1500m에 달합니다. 그래서 동해는 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대한 대형의 잠수함을 운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한 게 장보고 3급인 것입니다. 결론은 장보고 3급은 동해형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서해는 동해와는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평균 수심이 44m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에서 운용하기 적합한 잠수함이 서해에서도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해군조차도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군 잠수함이 진해에 입항해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작전하기 위한 마지막 보급을 받으면 그 잠수함이 LA급이라면 동해로 가는 것이고 그 잠수함이 버지니아급이라면 서해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조차도 우리 바다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9척씩의 잠수함을 도입해서 동해와 서해에 특화된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고 당연히 장보고 4는 서해에 적합한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장보고 4가 대형 잠수함이 된다거나 핵추진 잠수함이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장보고 3를 동해에 적합하게 건조했는데 장보고 4마저 동해에 적합하게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정작 서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장보고 1급이 서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이었고 장보고 2급인 손원 1급은 동해에서 작전하기 위해서 도입한 잠수함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손원 1급에는 처음에는 옵션에서 연안에서 작전하기 위한 기뢰탐지 소나가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원 1급을 도입할 때는 처음부터 낮은 수심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낮은 수심에서 작전하기에 적합한 212급이 아닌 214급을 도입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솔직히 깊은 수심에서는 212급보다 214급이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연안작전 능력의 필요성의 증가로 인해서 이번 개량에는 손원 1급의 기뢰탐지 소나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동해용 잠수함과 서해용 잠수함을 각각 건조할 것이고, 당연히 장보고 포는 서해에서 작전을 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에 2000톤급을 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누군가가 장보고 포가 2000톤급으로 만들기로 최근에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장보고 포는 이런 사정 때문에 처음부터 대형 잠수함이 될 수 없다는 건 관계자라면 누구나 다 알던 사실입니다. 새삼스러울 게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장보고 포는 2000톤급 잠수함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장보고 포는 아직 그 형태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한참 논의 중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은 2028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어떻게 개발할 건지 논의 중인 잠수함이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 장착이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를 적용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 적용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야 역시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은 리튬 배터리는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고, 지금도 전기 자동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그 안정성 때문에 지금에서야 잠수함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뭔가요? 결론은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들어진 배터리로 화재의 위험이 급감하게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야말로 리튬 배터리보다 잠수함에 훨씬 더 적합한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생산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에 대한 선행 양산을 준비 중이며, 완성형 전고체 배터리는 일본 도요타와 함께 공동으로 삼성 SDI에서 2027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는 그때가 되어도 초기 양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기 양산되는 전고체 배터리는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양산에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수요를 우리 군대가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론은 자동차보다 잠수함에 먼저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하는 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제가 전고체 배터리의 잠수함 적용을 장보고 3 배치 3로 보지 않는 이유는, 장보고 3 배치 3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장보고 4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개발 일정과 성능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장보고 4가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될 건 거의 100% 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 2000톤급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팔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 같은 위치를 우리의 장보고 4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예상을 하느냐? 솔직히 우리가 서해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2000톤급 잠수함을 만들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는 서해같이 수심이 낮은 환경에서 2000톤급 잠수함이 원활하게 작전을 하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안작전 능력은 얼마든지 쉽게 달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해군이 원하는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의 작전 능력은 손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방사청이나 업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장보고 4는 특히 수출에 특화된 잠수함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게 2000톤급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한 장보고 3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쉽게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방사청과 업체는 이 장보고 4 잠수함이야말로 우리의 주력 상품으로 삼아서 수출에 특화된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가진 2000톤급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만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 삼성 SDI도 도요타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일본은 수출형 2000톤급 잠수함도 없고, 그리고 일본의 조선업이 붕괴하여서 수출용 잠수함을 공급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이 발을 뺀 게 잠수함 공급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의 2000톤급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인 장보고 4와 경쟁할 잠수함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자국의 해상 자위대에 공급할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미국은 아예 디젤 잠수함을 개발하지 않는 나라이니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이 나라들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 잠수함 수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가 디젤 잠수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 경쟁 상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나라들은 당분간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장보고 포의 경쟁 상대들을 보면 독일의 212CD형 잠수함이 2029년에 인도될 예정이고, 스웨덴의 A26 잠수함이 2028년에, 그리고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가 2034년에 일본함이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들은 전부 리튬 배터리 잠수함인데요. 문제는 이 잠수함들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같은 프랑스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원래 독일도 처음에는 자국의 배터리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으려 했으나 자국의 배터리 회사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프랑스의 사프트사로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유럽의 잠수함들의 리튬 배터리를 공급하는 유럽 전지 회사들이 언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유럽 잠수함 회사들에게 공급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요. 결론은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잠수함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동안은 전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의 삼성 SDI조차도 초기 양산 가격이 비싸서 초기 양산분을 군대에서 대량 구매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작은 약소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은 어떨까요? 이미 지금 유럽의 잠수함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잠수함용으로 만든 리튬 배터리보다 몇 배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양산 능력 차이가 우리의 삼성 SDI와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늦게라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게 비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잠수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삼성 SDI가 작정하고 잠수함용으로 만든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2000톤급 장보고포와 유럽 회사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해서 만든 잠수함 중에서 어떤 잠수함을 도입하겠습니까?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훨씬 적은 건 물론 특히 바닷속에서 3차원 기동을 해야 하는 잠수함에서의 안전성은 리튬 배터리와는 몇 배가 차이가 나고요. 특히 잠수함용 리튬 배터리는 물속에서 사용하는 만큼 전기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안전장치를 훨씬 적게 적용해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에너지 밀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AIP 기관과 일반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보고 3 배치왕급이 바다에서 한 달 정도를 잠수할 수 있다면 AIP 기관과 리튬 배터리를 쓰는 장보고 3 블록2는 3달 정도를 자망할 수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도 자망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중에서 고속을 낼 수 있는 시간도 리튬 배터리 잠수함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나고요. 아무리 AIP 기관을 가진 잠수함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중에서 고속을 내는 건 거의 배터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AIP 기관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작은 출력을 꾸준히 낼 수 있어서 오래 잠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잠수함이 빠른 속도를 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물속에서 고속을 내는 건 거의 배터리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수중에서 고속을 낼 수 있는 시간을 기존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2배로 늘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넓은 바다가 아닌 일부 제한적인 환경, 그러니까 서해 같은 환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진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030년대에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가진 잠수함을 우리나라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잠수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212CD나 아니면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장보고 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결론은 이 차이는 지금 리튬 배터리를 가진 잠수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리튬 배터리가 없는 잠수함을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은 장보고 포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론은 우리의 잠수함 수출이 꽃을 피우는 게 바로 장보고 포급부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독일의 유이백구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것처럼
우리의 장보고4가 2030년대 디젤 잠수함의 표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초기 양산부를 우리 정부, 정확히는 우리 군대가 대량 소모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배터리 셀을 잠수함에 적합하게 개발해서 공급해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가진 잠수함을 개발하게 될 건 너무도 당연한 상태이고, 그래서 장보고4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사가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방산업계가 장보고4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이 선도하고 있고, 한화가 얼마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다시 외국 업체와 손을 잡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보고4에 집중될 연구 인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에는 하등의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고 모든 여력을 장보고4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여전히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우리의 잠수함 개발 여력상 장보고4가 밀릴 수 있고, 그럼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늦게 나오는 것이니 전 세계에서 우리만 독점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을 공급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4는 나오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전고체 배터리 잠수함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는 게 기대가 되지 않나요? 결론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민간 시장의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것보다 군사 분야의 잠수함에 더 먼저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장보고4에는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술이 전부 적용될 것이고, 지금까지 70%대에 머물렀던 잠수함 국산화도 대폭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에 뒤떨어져 있는 일부 기술도 장보고4부터는 전부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8년까지는 저도 간혹 장보고4에 적용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시장 영상이 되겠죠. 그럼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이 될 장보고4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